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재검토를 놓고 찬반 양론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직 경찰 간부의 주도로 수백억 원대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고 모델과 전 프로야구 선수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남 지역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오늘 총파업에 들어가 급식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광주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올해 광주 지역의 수출 실적이 사상 처음으로 16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재검토를 놓고 찬반 양론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일부 광주시 의원들은 윤장현 시장이 공약에도 없던 사항을 꺼내들여서 시민 분열만 키우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투자 가능 재원이 빠듯하다는 데 있습니다. 광주시 중기 재정 계획에 따르면 연간 2, 3조 원의 투자 가용 재원이 있지만 교육청 전출금 등 시급한 예산을 빼고 나면 투자 가능한 재원은 한 해 3천억 원 남짓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선 시의원은 도시철도는 재정 문제가 아니라 교통 편익 측면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성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시민들의 편의를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성을 생각한다면 지금 있는 1호선이라도 차라리 다시 묻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 정치적 쟁점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선 시의원은 윤장현 시장이 도시철도를 재검토하려는 생각이 있었다면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했어야 한다고 몰아세웠습니다. 후보 시절에 이런 공약들을 내걸고 시민들의 이 선택을 받았어야 맞는 순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 시장은 시민의 뜻을 좀 더 살피겠다고 물러섰습니다.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의 약자에 대한 복지 문제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 문제를 고민하게 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시철도 2호선 재검토 논란이 갑작스럽게 불거진 지 5달째. 광주 MBC는 이번 주 일요일 아침 특별 생방송 토론을 통해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를 둘러싼 시민들의 찬반 여론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보이스피싱을 수사했던 전직 경찰 간부가 수사 경험과 인맥을 활용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차렸습니다. 여기에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와 광고 모델, 조직폭력배 등이 가담했고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돈이 수십억 원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저축은행을 가장한 콜센터에서 대출 신청자에게 걸려온 전화입니다. 연체에 대비해 예치금을 보내라고 요구합니다. 지금 6개월분 하시면은 107만 9,904원이시거든요. 이 부분 저희 쪽에 잠시 예치를 하시면 이 예치 증서가 나와집니다. 신용도가 낮고 급전이 필요했던 피해자들은 예치금이나 인지대,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된다. 이거 틀림없다. 에? 믿고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했던 거죠. 사기 조직의 총책은 지방경찰청에서 사이버 수사를 담당했던 A모 경위. 지난 2008년에 B로 해임된 A 경위는 저축은행을 가장해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 해외에 콜센터를 차린 뒤 사기 행각을 시작했습니다. 대출을 거절당한 신청자들의 명단을 불법으로 사들인 뒤 돈을 빌려줄 것처럼 속여 오히려 돈을 빼돌렸습니다. 이들은 전직 경찰 간부로서의 수사 경험을 범죄에 악용하였고 저축은행 대출을 가장하기 위해 은행 직원의 신분증을 위조하기도 하였습니다. 100여 명으로 구성된 조직원들은 상담과 유인, 현금 인출 등의 역할을 철저히 분담했고 이들 가운데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와 모델, 조직폭력배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경찰 인맥을 동원해 조직원들의 수배 사실을 조회하며 단속망을 피해 다녔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근 3년 동안 2천여 명으로부터 빼돌린 금액은 40억 원. 검찰은 범행 기간 등을 감안할 때 피해액이 최대 4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수십억 원대 채용 사기 의혹이 일면서 잠적했던 기아차 전 노조 간부가 어제 경찰에 출두했습니다. 경찰은 공범과 피해 규모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수십억 원대 채용 사기 의혹이 일면서 지난 11일 잠적했던 기아차 전 노조 간부 34살 홍모 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홍 씨는 채용 사기 혐의를 일부 시인하고 있지만 기아차 직원들에게 받은 돈은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기아차 직원 이모 씨도 채용 사기에 가담한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친척과 지인 10여 명에게서 채용을 대가로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가량을 받아 홍 씨에게 건네고 중간에서 일부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처음 확인했던 피해자만 20여 명. 피해자 가운데 기아차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모르고 속았는지 아니면 실제 채용 가능성이 있었는지도 경찰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홍 씨는 최근 몇 년간 기아차 내부 직원들끼리 벌여온 수천만 원대 하우스 도박에 참여해 왔는데 이 도박빚을 갚기 위해 사기 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홍 씨와 함께 도박을 했던 기아차 직원 10여 명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전남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오늘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함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는 급식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들은 단축 수업을 진행하거나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의 경우는 노조가 교육청과의 임금교섭에 합의함에 따라 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고 급식이나 학사 차질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해진 해운의 김한식 대표 등이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선고 공판을 열고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해진 해운 김한식 대표 등 피고 11명에 대해서 1심 형량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지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임원 등 3명에게는 징역형을,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등 7명에게는 금고형을 구형했습니다. 일조량이 많은 고흥이 1년에 벼농사를 2번 짓는 이기작 재배의 적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수확량이 일기작과 비슷해 앞으로 이기작 재배 면적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승우 기자입니다. 가을 거지가 끝난 고흥군 동당면에 들려 13,000여 제곱미터 벼논에서 콤바인으로 벼 수확이 한창입니다. 때늦은 수확이 아니라 전국에서 최초로 1년에 벼농사를 2번 짓는 이기작 수확입니다. 지난 7월 일기작 벼를 수확하고 극조생 중인 조평벼를 심은 지 115일 만입니다. 수확량은 1,000제곱미터당 500kg으로 일기작보다는 5.7%가 줄었습니다. 출수 이후 급격한 일교차로 벼의 30%가 나달을 연결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기대 이상의 수확량입니다. 고흥은 일조량이 풍부하고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충분히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해볼 계획입니다. 일조량을 많이 받도록 육묘와 모내기를 앞당긴다면 수확량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분석입니다. 나달이 연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개선점이 있다고 하면 육묘와 모내기 일자를 금년보다 한 10일 정도만 빨리 재배한다고 하면 단작 대비해서 수확량 변화에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고흥군은 벼 이기작 재배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됐다며 내년에 재배 면적을 7헥타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교차가 적고 일조량이 풍부한 고흥이 기후온난화에 대응하는 벼 이기작 재배의 적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올해 벼수매 가격이 지난해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협 전남본부에 따르면 올해 전남 지역 벼 생산량은 80만 9천여 톤으로 지난해보다 13,000톤가량 감소했으며 전남 지역 농협 미국 종합처리장 벼 수매 가격은 40kg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3, 4천 원가량 하락한 평균 5만 1,000원 안팎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남에서는 올해 목도열병이 광범위하게 발생해 쌀의 품질이 낮아진 것이 수매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벼 이삭도열병 피해를 입은 농가에 헥타르당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전남도는 농림부가 정한 이삭도열병 피해 복구 지원금이 1헥타르당 10만 원이고 피해율이 50%가 넘는 농가는 생계 지원비와 고등학교 학자금 면제 등의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8월 벼 출수기에 비가 자주 오고 저온 현상이 발생하면서 나주와 영암, 고흥 등지의 벼논 11,000헥타르에서 벼 이삭도열병이 기승을 부려 쌀 재배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이 도급택시 최저임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서 재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택시 노동자 대책위는 어제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 지역 76개 택시 회사가 도급 택시를 운영하며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검찰에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실제 도급 택시 운행이 확인됐는데도 검찰과 광주시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5시간의 강도 높은 경찰 조사를 받은 최모 의원 부부가 관련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부인했습니다. 담양경찰서에 따르면 실소유주로 의심받은 최 의원은 자신은 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혔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도 모두 부인했습니다. 최 의원의 부인 역시 펜션 화재와 관련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최 의원 부부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내년 3월로 예정된 호남선 KTX 개통을 앞두고 섬마을 아이들이 열차를 시승했습니다. 빠른 속도에 아이들이 신이 났습니다. 정용우 기자입니다. 전남 신안의 섬마을에서 배와 차를 갈아타고 달려온 아이들이 설렘 표정으로 고속열차를 기다립니다. 창밖을 내다보고 의자도 돌려보며 새로움에 취한 사이 드디어 열차 출발. 서서히 속도를 높인 열차는 이내 시속 300km를 주파하고 오 진짜 빨라요. 300. 또 300km. 스쳐보내기 아까운 풍경은 휴대전화 카메라에 고이고이 담아둡니다. 부모님한테 보여주고요. 형한테도 보여주고요. 저한테는 추억으로 남기고. 소풍이라도 나온 듯한 기분에 한껏 들뜬 아이들은 내친 김에 다가온 학예회 연습 삼아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춥니다. 이번 시승 행사는 평소에 철도를 접하기 어려운 섬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한국철도 시설공단이 마련했습니다. 연말까지 시설물 검증 시험을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 영업 시운전을 시작하여 3월경에 완벽하게 개통되도록 최대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시설공단은 내년 초에는 국민 공모로 신청자를 받아 시승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우입니다.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광주를 방문해 정책 발굴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락 노인복지관과 광주시청 등을 방문해 마을 공동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대통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각계의 아이디어를 전달받았습니다. 한 위원장은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에서 대통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며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영원한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건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합작투자법인인 겜코 사건으로 100억 원 이상 세금을 낭비한 광주시가 뒤늦게 민간조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학 교수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겜코 사건 조사 민간위원회가 오늘 오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민간위원회는 겜코 사건과 관련한 백서를 제작하고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법적 근거도 없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올해 국내 시즌 3승을 차지한 프로골퍼 전인지 선수가 모교를 방문해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한평골프고 출신인 전인지 선수는 어제 오후 모교를 방문해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원포인트 레슨을 실시하며 후배들을 격려했습니다. 조선업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대불산단 입주업체들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용접 등 핵심 기능 인력 부족이 장기화되면서 조선협력업체들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선박용 구조물을 납품하는 이 회사에서 필요한 기능 인력은 하루 500명. 그러나 요즘은 하루 400명으로 작업을 진행하면서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허덕이고 있습니다. 대불산단의 기능 인력 부족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 2011년 숙련된 인력들이 동남권으로 대거 옮겨가면서부터입니다. 또 올 하반기에는 현대삼호중공업이 특수성 건조를 위해 기능 인력을 대거 뽑아가면서 대불산단에서 국내 숙련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제 한국인들 경우에는 거집 없어요. 조선소로 편입이 안 돼.
대리면 한다고 이제 외국인 위주로 전부 다 구조가 됐어요. 한 7, 80% 외국인들이에요. 서남권 조선업체의 고용인원은 14만 명에 달합니다. 해마다 3,000명가량의 기능 인력이 충원돼야 하지만 각종 인력 양성 사업으로 보충 가능한 인원은 1,50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왜 조선 인력을 재직자 또는 신규 교육을 그렇게 해서 저희 지역에 맞는 그런 맞춤형 인력을 양성을 해가지고. 그러나 조선업의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장기적으로 인력 양성 사업은 신규보다는 재직자들의 업무 향상 교육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입니다. 당분간 조선 협력업체들의 인력난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2014 국제 실버 박람회가 오늘부터 22일까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0회째인 이번 박람회에는 9개국 137개 기업이나 단체가 참가해 실버 헬스케어 제품을 전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시는 노인안전존, 헬스케어존,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존 등 3개 분야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발전 종합행사인 2014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가 다음 달 3일부터 나흘 동안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박람회는 대한민국 희망 스토리,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전국 지역발전 관계자들이 모여 전시회와 컨퍼런스, 우수 사례 발표회 등으로 진행됩니다. 17개 시도와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희망 박람회는 정부와 지자체 지역발전 정책을 공유하는 행사로 2004년 이후 해마다 지역을 돌아가며 개최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2대1 인구 편차 조정 결정과 관련해서 광주시 행정구역과 구간 경계 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세철 광주시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 구간 인구 편차 가운데 동구와 북구가 4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계기로 광주시의 행정구역 개편을 하루빨리 단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 8명을 유치하고 광주 동구 선거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구간 경계 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시가 위탁한 공공체육시설 23곳에 대해서 시민 불편사항 등 일제 지도 점검을 벌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시설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대관 여부나 시민 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 실태,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 등을 주요 점검합니다. 무안국제공항 개항 이후 처음으로 라오스 간 직항 전세기가 취항합니다. 라오스 노선은 내년 1월 3일부터 한 달 동안 모두 7차례 운항할 예정인데 라오스 국적기로 144명을 태울 수 있는 A320 여객기가 투입됩니다. 무안공항은 올 들어 제주와 상해, 북경 등 정기 노선을 포함해 장가계, 연길, 오사카 등 모두 22개 노선을 운항했으며 올 들어 10월 말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늘어난 13만 3천여 명이 이용했습니다.